이번 시간에는 3단원 집합과 함수 중에서 첫 번째 챕터였죠. 집합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고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는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집합은 영어로 하면 그죠? 셋. 자, 착한 발음으로 세트. 자, 일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을 뭐라 부른다? 바로 집합이라고 하는데,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뭐다? 딱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뭐가 된다?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이루는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 원소라 불렀죠. 그래서 원소는 영어로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제일 첫 글자가 뭐다? 이. 자,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보이죠? 요걸 살짝 변형한 것이 무슨 기호였냐면 바로 원소 기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자, 국어책도 우리가 우리 한글을 읽어야 되듯이 수학책도 기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왼쪽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집합 A의 뭐다? 원소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기호가 되는 것이고요. 원소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원소 기호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이다. 자, 그걸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 원소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 기호가 무슨 기호다? 원소 기호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집합수의 포함 관계인데요. 자, 요거는 하나가 다른 안에 쏙 다 들어갈 때 그래서 포함된다라는 용어도 쓸 수가 있고요. 속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준은 당연히 원소겠죠. 그래서 작은 쪽에 있는 원소가 다른 쪽에 다 들어가면 그때 뭐가 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배우셨고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만 하는 약속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약속?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자기를 자기의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때 뭐가 되냐면 자기는 자기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공집합도 우리가 수학에서만 있는 집합이죠. 원소가 아무것도 없대. 근데 실제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국어로 보면은 집합이 아닙니다만 수학에서 뭐로 본다? 집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집합 자체도 뭐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포함관계로 배웠던 이유가 바로 서로 같은 집합, 바로 집합의 상등인데, 근데 집합이 서로 같다는 말은 들어가 있는 원소끼리 같으면 됩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다시 어디에 포함된다면 A에 포함된다면 두 개의 집합은 뭐다?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자기는 자기의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부분 집합은 뭐라고 한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배우셨습니다. 자,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약속을 연산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에서도 사칙 연산이 있었듯이 여기 집합의 연산에서도 몇 가지다?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집합? 자, 합집합이고요. 합집합 기호 이렇게 씁니다. 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자, 여집합입니다. 자,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자, C를 작게 위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A 여집합이라고 했고요. 자, 차집합은 순수한 A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뭘 뺀다? 겹치는 거 빼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 방법 중에서 자, 우리가 원소를 하나하나 쓰는 것을 무슨 법? 원소 나열법. 자, 이렇게 조건을 보여주는 것은 무슨 법? 조건 제시법.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림으로 그리는 걸 뭐라고 배우셨냐면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배우셨는데요.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의 연산을 자주 하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인데요. 자, 요게 나온 이유는 바로 원소 나열법에서 세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자, 어떤 약속?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순서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 3이나 3, 2, 1이나 우리가 같은 집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중복된 것은 몇 번만 적는다? 그렇죠? 한 번만 적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 있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 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요, A하고 B를 더해요. 자, 근데 교집합은 두 번 들어가죠. 그래서 한 번은 뭐 한다? 빼주는 것이 바로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개념들이 우리가 집합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문제입니다. 자, 1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A는 뭐가 되겠어요? 1, 2, 4, 8, 16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 외우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1 곱하기 16, 2 곱하기 4, 4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그러면 2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그죠? 2는 A의 원소이다. 자, 입니까? 자, 있는 거 맞죠? 자, 근데 3은 어떻게 되겠어요? A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라는 기호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6이 A의 원소이냐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자, 6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8 있습니까? 8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다? 원소이다 라고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 우리가 글로는 우리가 원소이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기호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기호는 뭐다? 원소 기호,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 라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두 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랍니다. 자,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요거는 무슨 기호? 원소 기호. 자, 이거는 무슨 기호? 부분 집합 기호죠. 자, 요거는 둘 다 집합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쓰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원소 개수가 적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요 안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있나요? 1이 여기 없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다?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다른 쪽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2번 살펴보시면, 자, A는 1, 3, 5라고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져 있고요. B는 우리가 조건지시법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포함 관계나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법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해서 원소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5의 약수 뭐 있을까요? 그죠? 1, 4, 5, 15라고 배우셨죠? 그럼 보면은 1도 있고요. 자, 그 다음 5도 있다, 3도 있고요. 그 다음 5도 있다, 5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는 A에 있는 원소가 B에 모두 다 있습니다. 이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건 무슨 그램이죠? 자, 벤 다이어그램이죠. 자, 그래서 두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 어떻게 됩니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겹치게 그리고요. 자, 교집합에 뭘 적는다? 2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A 보시면 1, 4가 있죠. 자, 순수한 A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A 차집합 B에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 차집합 A가 어느 부분입니까? 자, 이 부분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만 남는다? 자, 3만 남아요.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1, 2, 3, 4밖에 없죠? 그래서 바깥에 뭐다?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집합이 생길 때 두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자, 몇 조각이 나죠? 4조각이 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순수한 A 부분, 자, 두 번째는요, 자, 교집합 부분, 세 번째는 자, 순수한 B 부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네 군데를 채워 넣으시면은 벤 다이어그램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합집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집합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있는 거 다 적으면 되죠. 1, 2, 3, 4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집합은 이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A 여집합 한번 볼게요. 자,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답니다. 그러면 뭐하고 뭘까요? 3하고 5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A 차집합 B는요, 그죠? 순수한 A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1하고 4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A 차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문제는 보통 뭘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자,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텝 1, 첫 번째 스텝 문제죠. 자, 요거는 무슨 문제? 예, 바로 합집합 원소 개수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뭐로 푸는 부분이다? 공식. 자, 그래서 앞에서도 복습을 했습니다만 원소 나열법에서는 중복된 걸 몇 번만 쓴다. 이제 한 번만 쓰기 때문에 마지막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 주어져 있고 NB 주어져 있고요. 자, 교집합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12에서 뭐를? 자, B의 개수 더합니다.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세요. 자, 그러면은 17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된다? 그죠? 1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도 네 가지 개념을 정리했듯이 첫 번째 스텝 문제도 4개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세컨 스텝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와 첫 번째 스텝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컨 스텝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집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이었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있나요? 없죠.
근데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자연수면 없으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바로 공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자, 농구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을 물었어요. 농구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그럼 어떻게 되죠? 잘한다는 기준이 좀 주관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만약에 집합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농구를 하는데 뭐 자유투 성공률이 80% 이상이다. 딱 기준을 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합이 되겠죠? 요건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 디귿, 자, 몸이 유연한 사람의 모임. 이것도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 맞죠? 내가 보기엔 유연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뻣뻣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을은 다리가 4개인 동물의 모임을 물었네요. 자, 이거는 다리는 개수를 셀 수 있잖아, 맞죠? 자, 물론 우리는 이 뒷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둘, 그 다음에 손이 2개, 팔이 2개다라고 보는데, 우리도 이게 동물로 따지면 다리가 4개가 되겠죠. 근데 다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집합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자, 집합이 뭐한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닌 거는 뭐다? 니은하고 디귿이 집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셋이었죠. 그래서 세트. 자, 그래서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뭐라 부른다? 집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뭐다? 객관적인 그런 모임들을 뭐라 부른다? 집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 구성하는 하나를 뭐라 부른다? 원소라고 불렀죠. 그래서 집합의 기준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21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원소날법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자, 물론 집합 기호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신 겁니다. 자, 21의 약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 3, 7 얼마다 21이 바로 21의 약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걸 조건지 시법으로 나타낼까요? 자, 조건지 시법은 어떻게 나타냈냐면, 자, x바 x는이 들어간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x를 잘 모르는 걸 모아놨는데 그 설명을 요 짝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짝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건 x바 x는 이라고 읽으셨고요. 여기다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 자, 바로 저기 있는 조건을 딱 적어주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 조건 제시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벤은 제가 동그라미 한 이유는요, 수학자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름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집합 A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이름을 줬고요. 보자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원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자, 뭘 쓰면 된다? 자, 콤마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소들을 뚝뚝뚝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 바로 뭐다? 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 1개일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앞에서도 개념 정리해서 집합이 2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죠? 겹치는 부분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 모두 몇 가지였다? 3가지였습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집합 A가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예제에서 배우셨죠. 그럼 이거 푸는 요령이 뭐가 되냐면, 일단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모두 몇 개다? 3개이기 때문에 가장 클 때는 뭐다? 자기 자신. 가장 작을 때는 공집합이죠. 자, 그래서 집합, 부분 집합에서 2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일 작은 거는요, 원소가 몇 개인, 그죠? 0개인 부분 집합을 우리가 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가장 큰 거는 원소가 몇 개다? 원소가, 자, 이 자체가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이 가장 큰 부분 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원소가 몇 개인 거, 그죠? 1개인 부분 집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3번째는 뭐가 되냐면 원소가 몇 개, 그죠? 원소가 2개인 우리가 부분 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몇 개? 자, 4종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그러면 0개인 거는 뭐가 됩니까? 그죠? 공집합 이렇게 되겠고요. 자, 1개인 거는, 자, 저기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은요, 그렇죠. 하나 정해놓고 다른 걸 따라 정하면 돼요. 그래서 3을 정해놓고 4하고 5를 택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 5를 택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개?
한 개, 세 개, 세 개, 두 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되냐면 8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공식으로 따지면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뭐가 되냐면 바로 원소 개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원소가 모두 몇 개다? 자, 3개지요.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되냐면 8개 우리가 부분집합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원소를 뭐다? 가지는 집합 중에서 요거보다 작은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건 뭐다? 공집합. 가장 큰 건 뭐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는 12, NB는 24, NA 합집합 B는 26일 때 교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딱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있네요. 자, 어떤 공식? 그렇죠.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요, 자, A의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를 더해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원소 나열법에서 쓰는 요령이 중복된 거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에 대입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종적으로 물은 게 뭐죠? 자, 교집합이죠. 그래서 요거 살짝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NA 교집합 B를 좌변으로 옮기고요. 좌변에 있던 합집합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합집합이 AB를 더해서 우리가 교집합을 빼줬듯이 교집합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외우기가 좋아서 이 공식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죠? 그죠? 두 개를 더해서 합집합 빼시면 돼요. 그래서 합집합의 개수는 더해서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고, 교집합은요 더해서 합집합 개수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NA는 그러면 12, 자, NB는 24, 자, 그리고 합집합은 26이죠. 그래서 36에서 26을 빼면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나온다? 자, 1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잡한 공식은 아닌데 참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과 교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추론 문제네요. 두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A는 136 2A라고 해서 원소가 4개고요. 그 다음 B는 138이라고 하는 원소를 3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됩니다. 근데 A 차집합 B가 6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이 2개 나와 있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추론의 시작은 판단이니까요. 자, 일단은 그러면 명확하게 자, 겹치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럼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포함돼야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A에만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2A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A의 원소가 아니래.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뭐다? B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무슨 부분이 A 부분에 들어가는 게 6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2A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바로 A의 원소이면서 뭐다? B의 원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B의 원소 보니까 13 말고 하나가 있네요. 뭡니까? 바로 8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2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8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순수한 A 부분이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소가 뭐다? 6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1하고 3은 명확하게 뭐가 됩니까? 그죠? 교집합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는 2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순수한 뭐다? 순수한 A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A면서 뭐다? 그죠? B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뭐라고요? 8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가 된다? A는 4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추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합이 2개가 나와 있을 때는 자, 뭐부터 살펴라? 교집합부터 살펴가지고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중단원 학습점검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자, 전체 집합 U가요,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9 이하의 자연수면은 1에서부터 9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요거는 잘 아십니다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고요. 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죠?
교집합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3 있고요. 자, 7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그려지는 부분이냐면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되겠고, 자, 3하고 7이 어디에? 자, 교집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순수한 A 부분은 2하고 6이 되겠고요. 순수한 B 부분은 얼마가 된다? 1하고 5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1, 2, 3, 4가 없네요. 그래서 4는 요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요. 5, 6, 7, 그 다음에 8, 그 다음 얼마까지? 9까지가 요 밖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 합집합 B,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거 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집합기호 써주시고, 1, 2, 3, 5, 6,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바로 합집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교집합은 3하고 7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려도 조금 전에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어서 뭐다? 교집합 부분이 되겠어요. 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의 여집합은 B를 빼야 돼요. 그러면 B를 빼면 얼마다? 2, 4, 6,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 6, 8, 9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B 차집합 A 볼게요. 자, 그러면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B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1하고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 모두 몇 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에 있는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모두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집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원소란 무엇인가, 집합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포함관계, 그 다음에 연산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문제들 대단원 학습평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